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 1, 2강에 이어서 오늘 3강 이어가도록 할게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첫 강이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1주 잡아놨는데 강의 계획을 1주에 4강인데 논작물만 한 6강은 해야 강의가 끝날 것 같아서 이번 주 강의는 6강으로 진행을 할게요. 상품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 배웠어요. 그죠? 상품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은 보험의 목적, 보험 기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산정까지 있었어요. 그죠? 볼게요. 용어의 정의 저희가 배웠었고, 보험의 목적, 보험료 납입 일이 속하는 해에 가입한 농지에 이항된 벼라고 했고요. 이항기로 이렇게 벼를 심는 거. 자, 벼 손해평가에서는 벼가 자라는 성장 과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항기, 분월기, 유수 형성기, 출수기, 등숙기, 수확기. 이항기와 분울기에 제2항조사, 이항집합불능조사가 있고요. 분울기와 유수 형성기 이 시기에 경작불능조사가 있습니다. 경작불능조사의 보장 종료 기간은 출수기 전이 되죠. 출수기. 자, 출수기, 등숙기, 수확기 기간에 수확불능 확인조사, 그다음에 수확량 조사가 있는데 수확량 조사에는 1과목에 나오지 않지만 2과목에 나와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량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가 있고요. 순서는 수량요소 조사가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표본 조사를 하게 되고, 표본 조사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전수 조사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조사를 다 했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인정해주는 조사 피해율은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 피해율을 적용하고요. 피해율을 적용하는 순서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조사 이렇습니다. 순서는 1의 순서는 이렇게 가고 피해율을 적용하는 순서는 거꾸로 오게 되는 겁니다. 벼병충해 7가지 이제 암기 팁 기억하셨나요? 흰줄, 벼도, 깨, 먹새라고 했고요. 벼에 보상하는 손해는 종합재해라고 했습니다. 자조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플러스 병충해였고요. 자연재해 종류는 암기팁이 태우가 냉동 설안에 조기를 폭식하다가 호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오늘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오늘 업방에 한번 찾아보시면 앞머리 글자를 다 딴 거거든요. 자, 요거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요거는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의 중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 그죠? 수학기에 그죠? 계약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수학을 못했을 때 생기는 거. 그다음에 쭉쭉쭉 앞머리 글자를 딴 거니까 한번 이걸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보상하는 병충해 흰줄, 배도, 꿰매, 먹새 7가지라고 했고 5회 7회 때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험기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장 시기와 보장 종료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올해 시험에도 제2항 재집합 보장, 경작 불능주장, 보장 종료 기간에 대해서도 나왔고요. 보험료를 지급하는 지급 조건에 대해서 나왔고 조건을 제시하고 보험금을 산출하는 것까지 출제되었다는 것. 자,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었고요. 만원 단위 절사라고 했습니다.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로 지급하더라. 수확감소 보험금의 보험금은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가피자라고 했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그죠?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되고요. 피해율의 공식은 평, 수, 미, 평.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부상 감수량을 빼고 그 전체 값에 나누기 평년 수확량이 됩니다. 자, 보험금 산출 공식 지급 조건도 꼭 알아둬야 되고요. 공식도 알아둬야 되고 이 보험금을 주고 난 다음에 계약은 유지가 되는 건지 소멸이 되는 건지 종료가 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참고 사진들 쭉 봤었고요. 자, 인습기나 홀태기, 수분 측정하는 함수율 측정기 이런 것들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형이 있다고 했고 10, 15%형의 정부 지원율이 바뀔 수 있으니 요건 한번 봐주시라.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니까 기본서 나오면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십사 말씀드렸었고 47, 48%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계약 인수입니다. 저희가 여태껏 상품 내용에 대해서 2시간이나 강의를 했었고, 그죠? 오늘은 계약 인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인수는 뭐 이런 거예요. 계약을 인수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허락한다는 거예요. 자, 계약 인수의 앞머리 우리가 제목을 한번 볼게요. 어떤 걸 이제 굵직굵직한 것을 보는지 보험 가입 지역을 보고 보험 가입 자격,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 이런 걸 보는 거죠. 보험 가입 기준이 있네요. 자, 그럼 인수를 하는데 어떤 건 인수가 안 되는 게 있어. 이거 인수 제한 목적물인 거예요. 그리고 인수 관련 수확량, 제가 수확량 관련은 용어 정리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평년 수확량, 여기까지가 저희가 계약 인수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죠? 자,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보험 가입 지역입니다. 변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지금 재배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다고 했죠. 가입도 하고. 그래서 보험 가입 지역은 전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지역이에요. 도서 지역이라는 섬에 있는 거 말하죠. 섬에 있는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연육교, 다리가 나아져 있거나, 그죠? 다리가 나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되게 말이 어렵네요.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 농협이 소재하고 있는 손해평가인의 구성이 가능한 지역만 보험 가입 가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섬이긴 하지만은 섬이라도 아무 섬이나 되는 건 아니고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 농협이 소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요거 기억 잘 해주셔야 되겠다. 그죠? 연육교 설치하고, 그죠? 그다음에 섬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연육교 설치되어 있고 전기선이 운항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리가 나아져 있거나 전기선이 운항되면서 손해평가가 가능한 지역은 받아준다는 거예요. 네, 섬으로 조사 가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매끈은 못할 것 같다. 그죠? 어떤 지역은 섬에 한 섬에 몇 명만 가입하면 좀 나은데 한 명만 가입한 데도 있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건수로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그 조사를 해패 같은 경우는 건수로 해가지고 수당을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하면 섬에 갔을 때는 도대체 그 건수를 몇 건으로 쳐줘야 되는지 그런 것은 좀 궁금한 사항이긴 하네요. 저도 아직 실무를 안 나가봐서. 보험 가입 자격입니다. 그죠? 자, 가입 지역도 있는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은 요 앞부분이에요. 요 부분 사실 다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앞부분은 아니고 농업 경영체로 등록을 한 자여야 됩니다. 농업 경영체 이거 좀 많이 들어보신 분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한 거.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업인이나 농업인도 되지만 법인도 돼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도 되고 농업법인도 된다는 거. 다음에 농업인 및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통상의 용농 방법으로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이렇게 해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우리 육하원칙 있죠. 누가 어떻게 무엇을 뭐 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죠? 언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원칙 있잖아요. 저희 그거를 여기에 딱 넣어가지고 누가 농업인 및 임차문 여부와 관계없이 어디서 국내에서 무엇을 보험 대상 농작물을 어떻게 통상의 영농 방법으로 누가 다시 한 번 더 넣었어요.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요 육하원칙에 꾹꾹 대입을 해가지고 이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농업인 및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통상의 영농 방법으로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굉장히 어렵잖아요. 머릿속에 한 줄 안 외워져요. 그러면 이제 혼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농업인 및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어디에서 국내에서 무엇을 보험 대상 농작물을 어떻게 통상의 영농 방법으로
누가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육하원칙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충 우리가 툭툭툭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게 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때 티키타카 티키타카 이런 말을 하죠. 티키타카 한다고 그러니까 저 혼자서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계약자를 주된 경작자가 아닌 가족 명의는 불가합니다. 꼭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남편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가족이라 해서 아내 명의로 가입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아들 명의로 가입이 가능하느냐? 안 됩니다. 그리고 과수원이나 이제 원예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죠. 임대를 한 사람은 임차농이 되죠. 임차농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임대를 해준 소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유자를 다른 말로 농업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죠? 근데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농업인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임대를 했을 때는 임차농이잖아요. 그래서 임차농은 가능한데 소유자는 가입이 불가하더라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가수원이라고 돼 있는데 벼라고 한다면 농지가 되겠네요.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임차농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농지 소유자는 농지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농지 소유자는 가입이 불가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요 아랫부분도 맞아요.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미한정후견인, 미성년후견인도 보험에 가입하더라. 가입 가능하더라. 그래서 저거는 앞머리 글자만 여기도 따서 어떻게 외웠냐면 법의 미성년, 피한정, 피성년 이렇게 외웠어요. 법의 미피, 법의 미피,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조금 정신적인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죠. 우리가 친권자들의 동의와 대리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동의 또는 대리예요. 대리인데 미성년 후견인 미한정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 좀 구분하세요. 이 용어가 조금 헷갈려요. 그죠? 미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꼭 대리를 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도 동의 또는 대리 또는 대리를 비울 수도 있고요. 이 앞부분을 이렇게 가로넣기로 비워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방 그 글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가 실은 중요해요. 가로넣기 나왔을 때는 어떤 부분이 사실 가로넣기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시면 다시 한번 업방을 보시면서 꼼꼼하게 조사 하나까지도 읽어보면서 정독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이 보험 가입 기준은 이제 금액을 보통 제일 처음은 금액이 나와요. 얼마 이상이야, 얼마짜리 이상은 가입할 수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거예요. 어디 개별 농지 단위로 가입을 하거든요. 개별 농지당 최저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별을 배우기 때문에 논작물 별을 배우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이지만 우리 이 업무방법서 농업재해보험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은 200만 원 이상이에요. 가장 기본은 대부분의 작물들이 200만 원 이상 가입해야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단위가 있겠죠. 뭐 얼마 이상 이런 단위들이 있겠죠. 200만 원 이상이 있고요. 100만 원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50만 원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과수나 논작물, 밭작물들은 200만 원 이상입니다. 자, 100만 원 이상인 것들은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은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50만 원 이상인 것들이 있어요. 자, 콩이 들어가면 팥도 똑같겠죠. 콩하고 팥은 세트로 가거든요. 콩, 팥, 옥수수 이런 것은 100만 원 이상이에요. 50만 원 이상은 논작물들은 다 50만 원 이상입니다. 논작물은 대표적으로 벼가 있겠고요. 우리가 또 이어서 배우게 될 밀도 있겠고요. 보리도 있겠어요.
아, 그러면 대부분의 작물들은 200만 원 이상인데 100만 원 이상은 콩, 팥, 옥수수 이런 것들이 있고 50만 원 이상은 논작물의 벼, 밀, 보리들은 50만 원 이상이구나. 그러면 대부분이 2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게 뭐가 되나요? 100만 원 이상하고 5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그 품목들과 50만 원 이상의 품목들은 나중에는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암기할 때 아, 그렇게 묶어서 암기를 해야 되겠네라는 게 떠오르시죠? 다음 50만 원 이상 하면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는 만일에 내 가수원이 내 농지가 2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 옆에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가수원이나 농지가 150만 원짜리가 있어. 그럼 이 두 개 묶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개 이상은 안 돼요. 두 개까지 묶을 수 있어요. 자, 100만 원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이 넘으면 150만 원짜리면 그냥 가입하면 되는데 100만 원이 안 돼. 8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50만 원짜리가 하나 있으면 두 개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농작물은 우리가 제일 많이 재배하는 주 종목이잖아요. 그 우리 농민들이. 그래서 특혜가 있어요. 특혜가. 그게 뭐냐면 50만 원 이상인데 이것도 물론 50만 원이 안 되면 30만 원, 40만 원짜리 둘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농지로 묶을 수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작물들은 두 개까지밖에 못 묶어. 근데요, 벼는 두 개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의 농지로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묶어갖고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묶는 거예요. 그것은 계약자 마음이에요. 근데 또 웃긴 건 한 번 묶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나오죠. 통합하는 농지 개수에 제한은 있는데 가입 후에 농지를 분리할 수는 없다. 중요한 말이다. 그죠? 2개 이상, 3개, 4개, 5개도 묶을 수 있는데 한 번 농지를 묶어버리면 분리할 수 없더라. 그래서 무조건 다 묶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한꺼번에 다 묶어버리면 만약에 내가 5개를 묶었어요. 5개를 묶었으면 이게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이 5개가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죠. 피해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피해율이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2개는 심한데 3개는 안 심해요. 그럼 이 2개가 심하다고 해서 보험금을 탈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이 전체를 가지고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묶는 것도 잘 생각해가지고 묶어야지 무조건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다 묶어야지 그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농지에 품종, 재배 방식, 이양일자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3개의 농지를 하나로 묶었어요. 묶었는데 이 논에는 뭐 조생종 벼를 심었고 이 논에는 만생종 벼를 심었고 여기 한 논에는 중생종 벼를 심었어요. 그죠? 원래 이제 벼는 보통 중생종이라고 구분하죠. 뭐 일찍 수확하는 거, 늦게 수확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뭐 시기가 다르면 이양일자가 다르게 되겠죠. 그죠? 이양일자가 다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양일자가 다르다든지 재배 방식은 뭐 우리가 뒤에 뒷부분에 가서 배울 건데 뭐 일반 재배 방식이라든지 친환경 재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다음에 품종은 뭐 내가 신동진 벼를 심었다든지 또는 아니면 뭐 청무벼를 심었다든지 와룡벼를 심었다든지 벼도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종류가 막 다른 거예요. 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품종으로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품종 뭐 이양일자 재배 방식도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는 품종하고 재배 방식은 어떤 걸 선택하냐면 제일 많은 거. 자, A, B, C 농지에 품종은 A가 이거 조금 그러네. 품종은 신동진이 제일 많대요. 신동진이 A 농지가 제일 커서 신동진이 제일 많대요. 자, 그러면 신동진을 선택하는 거예요. 재배 방식도 일반 재배하고 친환경이 섞여 있다고 하면 일반 재배가 예를 들어서 60%고 친환경이 40%다. 그러면 일반 재배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양일자 같은 경우는 품종하고 재배 방식은 많은 걸 가지고 오는데 이양일자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이양한 날짜를 내 보험 가입 금액의 이양 날짜로 선택한대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로 넣기로도 나올 수 있고 실의 조건을 줘가지고 조건을 보고 여기에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건데 해당되는 품종, 재배 방식, 이양 일자를 선택하시오라는 문제도 줄 수 있겠죠. 이게 응용 문제거든요. 사실은 어렵지 않은 응용 문제인데 아직은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다는 건 출제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재배 방식은 품종하고 재배 방식은 가장 많은 거, 예양 일자는 가장 늦은 거, 마지막 일자로 한다는 거. 그리고 숙기가 동일하지 않다는 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에서 일찍 수확하는 거, 좀 중간 정도에 수확하는 거, 늦게 수확하는 거 이런 건 차이거든요. 숙기가 동일하지 않는 품종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90% 이상이 같은 숙기를 가진 거여야만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가입이 되지. 만일에 이거 숙기가 다른 게 하나 40%, 하나 60% 이렇게 돼 있다면 가입을 해주냐면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적어도 내가 가입하는 보험 가입 금액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 가입하는 농지에서는 숙기는 동일한 숙기를 가진 품종이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인 1증권 계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인이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농지를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농지를 전체를 하나의 증권으로 해서 가입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개의 농지가 있다고 하지만 계약자가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자한테는 증권이 하나만 나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시골은 우리 읍명동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무슨 읍?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함안군에 저는 이제 고향이 함안군인데 함안군의 칠서면이 제 고향이거든요. 그 면에 함안군에 우리 집 근처에 면이 칠서면, 칠북면, 칠원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저는 칠서면에 있는 농지만 가입하면 상관이 없는데 칠원에 있는 또는 칠북면에 있는 농지가 또 있어. 그럴 때는 서로 보험관리기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관리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가능하면 읍면동을 같이 하는 농지들을 묶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우리가 그 읍면동이 달라지면 그 관리하는 지역 농협도 달라지잖아요. 보험 가입을 하는 가입 농협이 달라지잖아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농지 구성 방법입니다. 자, 리 단위로 가입한다고 돼 있고요. 리 옆에 동 단위로 가입은 돼 있는 것은 보통 시골은 무슨 리 이렇거든요. 저희 이제 제 고향 얘기를 자꾸 했어요.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칠서면 구포리가 제 고향이에요. 리 시골 구포리. 그 부산에도 구포가 있죠. 저도 이제 그 칠서면의 구포리가 제 고향인데 예를 들면 시골 같은 농촌 같은 경우는 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동으로 사용하잖아요. 도시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실은 외곽 지역에 농사 짓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동으로 구분한다는 거. 뭐 제가 지금 살기는 창원에서 살거든요. 창원 상남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남동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웅남동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제가 창원 사니까 창원을 예를 든 거예요. 뭐 감정동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동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이제 리, 동 단위로 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 리동에 있는 여러 농지를 묶어서 하나의 경지 번호를 부여한대요. 경지 번호를 부여하더라. 근데 가입하는 농지가 여러 리동에 있을 경우에는 동이 이동 석 당이 다를 때 리동으로 가입하는데 동 여러 군데의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죠? 이 동 하나를 묶어서 동별로 경지 번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경지를 전체로 다시 하나로 묶어서 계약은 어떻게? 한 사람이니까 하나의 계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보다 큰 개념은 경지번호, 경지도고 농지보다 큰 개념은 사투리가 경지를 되네요. 농지보다 큰 개념은 경지가 되겠고 경지를 묶어서 다시 어떻게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하나의 보험 가입금으로 들어가니까 정권은 몇 개? 정권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산에 등록할 때는
동별로 목적물별로 등록을 합니다. 리동별로 목적물로 등록을 하고 실은 이제 만일에 간측농지라고 한다면 간측농지는 구분해서 목적물을 등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옆방에는 있다가 사라졌는데 실제 간측농지는 구분해서 목적물 등록합니다. 다음에 이제 단위를 기억하세요. 농지보다 큰 개념은 경지. 경지를 가지고 보험 계약을 여러 경지를 묶어서 하나의 보험 계약,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고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증권 또한 하나만 준다. 그 말이 1인 1증권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인수제한 목적물이에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런 뭐 사항에 해당될 때는 보험 가입을 시켜줄 수가 없어 라는 것들이죠. 우리 인보험을 들 때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성인 보험들 있잖아요. 보험 중에 대표적으로 잘 가입 안 시켜주는 것들 있죠. 내가 안보험에 드는데 또는 뭐 고지혈증 이런 거 안보험을 든다 하더라도 그냥 건강보험을 들 때 우리가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잘 안 들어주는 것도 있죠.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그죠? 고지혈증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건강보험 잘 안 넣어주려고 하죠. 만일에 또 넣어준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받죠.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농업재해보험도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는 가입시켜 줄 수 없어 라는 게 인수제한 목적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인수제한 목적물이. 실은 이제 다른 거는 더 이제 벼보다 좀 적어요. 근데 벼는 좀 다른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다른 거는 인수제한 목적물을 외울 때 우리가 이제 적과전 종합위원 같은 경우에는 막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하 일기 뭐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외웠는데 벼는 그 암기팁이 다른 작물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걸 줄줄줄줄줄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어서 먼저 처음에는 어떤 게 안 되지라고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하천 부지에 소재한 농지 안 된대요. 하천 부지에 있으면 우리가 그 집중호우가 왔을 때 굉장히 침수가 잘 될 수밖에 없어서 피해율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천 부지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천 부지에 소재한 농지는 안 돼요. 그다음에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는 안 돼요 라는 거예요. 계속 3년 동안 침수 피해를 입었던 농지는 계속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지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기상특보에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주의보보다는 경보가 더 센 거죠. 이렇게 센 거죠. 그죠?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의 기상특보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제외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100건 아닌 사소한 조건이지만 문제를 마음대로 응용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염 또는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서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원래 피해 입었는데 그거 복구 안 된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간척 농지는 피해율이 높다고 했죠. 염류 이거 피해도 있고 그 소금기 때문에 오는 피해도 있고 피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충해도 많이 와요. 그래서 간척 농지 중에 간척된 지 5년이 안 넘었대요. 5년 이내, 5년 이내만 5년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5년이 넘어야만 가입되지 5년 이내 간척 농지는 안 된다. 그다음에 밭벼를 재배하는 농지는 안 된다. 우리 대부분 다 벼는 논작물, 우리가 논작물, 벼, 보리, 밀 이렇잖아요. 그래서 밭벼 안 된다. 밭에서도 사실 벼 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밭벼는 조금 찰지지 못해요. 푸슬푸슬해요. 먹어보면. 밭벼는 안 된대요. 아무래도 물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밭벼가 농림나 1호 상남 밭벼 이렇게 벼 종류까지 이제 기재를 해뒀는데 그 종류는 빠져 있어요. 지금은. 그다음에 농업용지가 지금은 농업용지인데 다른 용지로 변경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수용 예정 농지로 결정된 농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험 가입 이전에 피해가 있는 거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로 많이 있는 용어들 다른 데에도 다 요 부분은 겹치는 것들이에요. 공통적으로 통상적인 재배 및 용동 활동하지 않는 농지 안 된대요. 그다음에 우리의 보험 이 상품들은 전부 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 기르고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판매 목적 아닌 거 있죠. 나 이거 내년에 우리 그 논에 뿌릴 그 최종 종자로 사용하려고 이 벼 키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 안 된다. 그게 다른 말로 최종 농지.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통제보호구역 내의 농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안 돼요. 군사보호구역 시설 안 되죠. 통제구역, 그죠? 자, 그 통제구역에 대한 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이남지역 아닙니다. 이북지역이거나 군사기지,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이라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자세한 것을 물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또 좀 한번 봐주긴 해봅시다. 왜냐 지금 엇방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전환지는 안 된대요. 이 전환지의 용어의 개념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전환지라는 것은 개간 또는 복토를 해가지고 논으로 변경한 농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농지를 쉬었던 농지, 휴경지도 안 된대요. 자, 전환지, 이거 발음이 되게 안 되네요, 오늘. 전환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해서 경작한 지가 3년 이내에는 안 된대요. 3년이 지나야 논으로 이제 너는 논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숫자 넣는 거 제가 항상 잘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게 간척된 농지는 5년이 지나야 되고 전환지 및 휴경지는 몇 년? 3년이 지나야 돼요. 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거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한꺼번에 외우겠어요. 처음에 이런 게 안 되는구나 하고 먼저 이해를 하고 저는 변은 인수 제한 목적물이 실은 저희가 그 응용 문제 풀 때도 많이 풀어보고 그냥 예시 문제 풀 때도 많이 풀어요. 왜냐면 변은 계속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올지는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인수제한 목적물도 꼼꼼히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 인수제한 목적물 외우는 암기 팁을 순서대로는 아닌데 볼게요. 이거 제 암기 팁이에요. 오, 감, 밭, 침, 하, 숲이, 통판, 군정기. 근데 이건 스토리가 없긴 해요. 그냥 외웠어요. 오감밭, 치마, 숲이, 통판, 군정기. 자, 오감밭, 치마 한번 이제 잘 안 외워지니까 끊어서 숲이, 통판, 그다음에 군정기. 오감밭, 침하, 숲이, 통판, 군정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용어를 귀에 익히라는 의미에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서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간척지 몇 년 이내? 5년 이내. 밭뼈 침수된 거 안 된대. 3년 연속. 근데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발령된 기상특보로 인한 거는 된대. 하천부지 소재 안 된대요. 수용 예정지로 결정된 거 안 된대요. 이미 피해를 입은 거 안 된대요. 통상적인 용농을 하지 않는 거 안 된대요. 판매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 안 된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통제 보호구역은 안 된대요. 저는 뭐였을까요? 군정기, 전환지네요. 전환지, 휴경지로 경작한 지 3년 이내 농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환지예요. 전환지. 3년. 기타 인수 부적절한 거. 그래서 오감밭, 침하, 숲이, 통판, 군정기.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한번 암기팁을 제 나름 암기팁을 외워갖고 그 암기팁을 외워버리니까 그 안에 막 자세하게 외우지는 않아도 이 암기팁의 글자들만 따가지고 다 연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연상기법 있죠. 이거 하나를 기억하면 여기에서 연상되는 어떤 것 이런 우리 암기팁의 이런 기법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암기팁을 외우니까 논 문제 나왔을 때 인수 제한이 가능한 거는 동그라미를 하고 인수 제한이 불가능한 거는 가위표를 하시오 이런 문제들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외워두니까 이 인수 제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거는 그냥 풀 수 있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비법이긴 하지만 오감밭, 치마, 숲이, 통판, 군정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암기팁을 만들어서 나는 이 암기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시면 암기팁을 따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런 암기팁이 없다고 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에 앞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오감밭, 치마, 숲이, 통판, 군정기 이렇게 하고 나면 혼자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거, 그죠? 오염되지 않은 거, 오염 훼손된 거, 복구 안 하면 안 된대. 간척지 5년 이내 안 된대. 밭뼈 안 된대. 이렇게 연상해가지고 암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이에요. 인수 관련 수확량은 제가 수업시 앞에서 강조를 했어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게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더라.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변은 5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을 하더라. 근데 평년 수확량은 내 보험 가입의 직전 연도 5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데 내가 올해 신규 가입이라고 한다면 내 데이터가 없어서 어떤 걸 가져오더라? 표준 수확량을 가져오더라 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인수 관련 수확량이네요.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가입 수확량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탕 간다 그죠? 자, 그러면 표준 수확량에 먼저 한번 볼게요. 표준 수확량에 항상 빠지지 않고 앞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표준 수확량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수확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 해, 두 해만 가지고 아니고 이것도 한 5년치 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거 보통 우리 농작물이나 밭작물 다른 거를 보면 품종이나 재배 방식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산 수확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품종이 다 다르고 재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품종이나 재배 방식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산 수확량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변은 달라요. 변은 다른 게 맞네요. 그죠?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별, 농지별, 경작, 요수를 고려해서 산출한 예산 수확량이더라. 그러면 표준 수확량 이거 품목마다 다른데 전부 다 외워야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근데 전부 다 외우라 하기는 조금 무리수일 것 같긴 한데요. 표준 수학량을 공부하다 보면 조금 특이한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요거는 조금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그럼 표준 수학량은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벼도 근데 암기를 해야 되는 표준 수학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표준 수학량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별 기준 수량이 있대요. 지역별로 이 지역에는 요 정도는 나오겠지 하는 수량이 정해져 있는 거죠. 왜?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 수확량이라고 했잖아. 지역을 이제 대표하는 어떤 수확량이 표준 수확량이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오는 어떤 기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별 기준 수량에 자, 변은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재배 양식에 따라 달라지고 재배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품종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양 시기에 따라서도 수확량들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존개수들을 다 곱해주는 거예요. 재배 양식 보존개수, 품종 보존개수, 이양 시기에 따른 보존개수, 그 다음에 재배 방식에 따른 보존개수를 전부 곱해줘서 표준 수확량을 구하더라. 그래서 요거 굉장히 안 외워져요. 이것도 저희가 그 표준 수확량을 이제 제일 처음에 통치기에서 배울 때 이거는 지금 통치기 아니고 각 품목의 표준 수확량이죠. 우리가 통치기에서 배울 때 표준 수확량 어떻게 배웠어요? 외우셨나요?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제가 재비배 그죠? 또는 재비재 이렇게 외웠다고 했잖아요. 재배 방식, 그죠? 재배 환경, 비배 관리에 따라서 비배 관리를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 표준 수확량의 통칙에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통칙에 나오는 재배 방식, 재배 환경, 비배 관리 이런 좀 자세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산식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은 지역별 기준 수량에다가 재배 양식, 품종 보정, 이양 시기, 재배 방식, 보존 개수들을 곱해주더라. 그래서 저는 이걸 암기팁 배울 때 지역이잖아요. 지역별 기준 수량에서 지역별로 다 달라지니까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정말 맛있는 벼 품종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기도 이천쌀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경기도 이천쌀이 유명하더라. 저 안동 쪽에는 와룡쌀이 유명하더라. 저 전라도 강진이나 장흥 쪽에는 지금 뭐 청무벼가 유명하더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역마다 우리가 맛있는 쌀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외울 때 저거는 지역 제품이제 이렇게 왔어요. 지역 제품이제, 지역 제품이지, 지역 제품이제 한번 따피를 다 딴 거예요. 지역 제품 이제 이렇게 외웠어요. 그럼 지역 제품이제 그러면 곱하기 해볼게요. 지역별 기준수랑 재배 방식 보존 개수, 품종 보존 개수, 이양 시기 보존 개수,
재배 방식, 보존 개수. 그럼 재는 재배 방식도 있고 재배 양식도 있구나. 그럼 재배 방식이 뭐고 재배 양식이 뭐야? 이런 의문들이 생기죠. 품종은 제가 말씀드렸죠. 청무배냐, 와룡배냐, 신동진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 양식이는 숫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그죠? 조생종이냐, 중생종이냐, 만생종이냐 이런 것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일찍 심는 이제 조식 재배, 그죠? 조식 재배가 있고 만식 재배가 있고 그래요. 그죠? 재배 양식은 그럼 먼저 뒤로 잠깐 먼저 가서 한번 볼게요. 자, 벼의 재배 양식은 여러 개로 나눠져요. 이제 이게 파종이나 육모하는 거에 따라 분류하느냐, 재배 시기에 따라서 분류하느냐, 재배 횟수에 따라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재배 양식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재배 양식이 뭐가 달라 하면 이제 보통은 이걸 이야기해요. 이 재배 양식이 그 논의 재배 양식이 어떻게 돼? 그러면 실제로 직파로 해서 재배했느냐 아니면 기계 이양을 해서 재배했느냐, 직파 재배냐 기계 이양을 했느냐 이렇게 많이 구분하고요. 자, 재배 시기에 따른 거는 제가 조식 재배냐 조기 재배냐 만기 재배냐, 재배 횟수에 따라서도 일기작이냐 이기작이냐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배 양식은 요걸 이야기해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렇게도 나눠지지만 우리가 옆방에서 재배 양식은 뭐지 하면 이게 기계 이양을 했는지 직파 재배를 했는지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럼 재배 방식은 뭐야? 일반 재배를 했는지 우리 친환경 재배를 했는지 친환경 재배, 유기 재배, 무기 재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재배했는지 친환경 재배했는지 또는 재배 양식 기계 이양을 했는지 그다음에 직파 재배를 했는지 이런 것들 차이라는 겁니다. 자, 평년 수확량이네요. 평년 수확량은 어떤 품목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평년 수확량이에요. 평년 수확량은 우리 과수원에 5년간 이상의 데이터라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평년 수확량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걸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지? 우리가 통칙에서 배웠던 거하고 품목 안에 들어가서 배우는 평년 수확량은 조금씩은 달라요. 자, 우리가 통칙에서 배웠던 평년 수확량은 어때요? 과거 직전 5년에 그죠? 보험에 가입한 횟수의 가입 수확량과 그죠? 가입 수확량의 그 실제 가입한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 평균에서 우리 농지나 가수원에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평년 수확량을. 그런데 이 품목에 상세하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정의가 달라집니다. 한번 볼게요. 통칙에 있는 전체적인 거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품목에 들어갔다는 거는 강론이 되겠죠. 그죠? 총론이었고 강론이 되는 거예요. 그죠? 평년 수확량 정의 한번 볼게요. 농지의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 관리, 영농 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래요. 이건 아주 그럼 이상적인 기후에서 농사가 잘 된 때의 수확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상적으로 우리는 농사를 짓다 보면 늘 재해는 있잖아요. 그래서 평년 수준의 재해도 어느 정도 있고 그 기후도 아주 이상적인 기후가 아니고 평년 수준의 기후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수준의 그런 기후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라는 거예요. 자, 평년 수확량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용도가 되겠죠. 그죠? 자,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한대요. 맞죠? 보험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가입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7% 있기 때문에 50에서 100%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는 말이 맞죠. 그다음에 보험금 지급 시에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더라. 그렇죠. 보험금 지급 시에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뭐예요? 피해율이잖아요. 피해율. 그 피해율 어떻게 공식 산정해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비보상 감수량 나누기 평년 수확량. 우리가 알고 있는 평, 수, 미, 평. 이제 용도 굳이 안 외우셔도 이해가 되시죠? 아하, 그래서 용도가 그렇게 되는구나.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시에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구나. 이런 거는 이렇게 가로넣기, 감수량 이렇게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역시나 평년 수준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부연 설명 하나 더 해놨네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아주 이상적인 기후 아니래요. 아니고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몇 년간의 데이터라고 했어요? 5년, 그죠? 자, 5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 5개년의 수확량, 5개년의 수확량이라는 것이 우리 통칙에서 배웠던 실제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봄에 가입한 해는 5년간의 수확량을 가지고 할 거고, 가입하지 않은 해는 그 해의 수확량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해 거는 표준 수확량 가지고 산정을 해요. 그래서 5년간의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에 의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더라. 제가 신규로 가입했을 때는 내 데이터가 없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때 뭐 가져오느냐? 평년 수확량 말고 표준 수확량을 가져오더라. 그래서 신규로 가입하는 농지는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가입 수확량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정의와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는 건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평년 수확량을 그럼 어떻게 산출해? 그럼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개념은 배웠어요. 그럼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공식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공식이 이거예요. 처음에 이걸 보면 정말 외계어예요. 뭐래? 무슨 공식이야? 도대체 저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도대체 저런 공식을 어떻게 외운다는 거지? 했는데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눈 감고도 적을 수 있는 식은 중목기 공식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A, 이제 대괄호 생략하고 쭉 읽어가 볼게요. A 플러스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 분의 c가 되는데요. 제가 가장 기본적인 평년 수확량 공식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특강 때. 평년 수확량 공식은 변은 조금 다르거든요. 보통은 이게 없어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대괄호가 또 붙어요. 곱하기 B분의 C. 이게 가장 일반적인 평년 수확량의 공식이에요. 우리 수확감수 보험금을 타는 과수나 논작물이나 밭작물이 대부분 이 평년 수확량의 공식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변은 좀 달라요. 변은 특이한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변은 요 B-A에 곱하기 D가 하나 붙네요. D가 하나 붙고 마지막에 조중해주는 이 보증개수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B분의 C를 곱해주는데 변은 D분의 C를 곱해주네요. 그럼 이 D가 뭐고 C가 뭐고 알아야 되겠죠. A가 뭐고 각각의 문제는 알아야 이거를 상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죠? 평년 수확량을 산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A라는 거는 과거 평균 수확량, 과거 5년치 내 수확량 있죠. 내가 과거 이제 사고가 있어갖고 수확량 조사를 다 실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수확량 조사한 게 다 있겠죠. 과거 5년간의 수확량 조사한 거를 전부 다 더해서 내가 가입한 횟수만큼 나누는 거예요. 가입한 횟수만큼 나누는 이게 가중평균이죠. 가중평균. 그죠? 그래서 5년간 데이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2년도에 심을 칠 거니까, 그러면 앞에 5년이람, 뒷부분 5년이람 2021년도, 그죠? 20년도, 19년도, 18년도, 17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 평균 산출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내 수확량을 가지고 가입한 횟수만큼 나눠주는 겁니다. 자, B. 변은 지역별 기준 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보통 우리 수학감수 방식에서 논작물, 밭작물, 과수의 이 B는 다른 작물은 표준 수확량의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에요. 과거 평균 수확량의 표준 수확량에 가입한 횟수만큼 가입한 횟수만큼 평균, 가중평균한 거 가입한 횟수만큼 나눠주는 게 B값이에요. 근데 변은 아니에요. 변은 가입연도 지역별 기준 수량이에요. 우리가 표준 수확량을 구할 때도 지역별 기준 수량을 곱했잖아요. 자, 평년 수확량도 그래요. 지역별 기준 수량이 들어옵니다. 기준 수량은 이거는 그냥 값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Y는 과거 5년간 가입한 횟수래요. 내가 5년 중에 보험을 3년만 가입했다면 3이 될 거고요. 2년만 가입했다면 2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Y 값을 이렇게 정의를 적어 놓은 것도 변은 달라요. 다른 작물들은 모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 산출년
보험 가입 산출연도 횟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변은 5년간 가입 횟수, 사실 산출연도 횟수나 가입 산출연도 횟수나 5년간 가입 횟수는 같은 말인데 용어를 다르게 적어놨어요, 벼가. 그래서 그냥 가입한 연도구나, 가입한 횟수가 가입한 연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몇 년 가입했는지. 왜냐하면 기본수의 용어가 통일될 것도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C는 가입연도 보존 개수더라. 보세요. 이렇게 변은 보존 개수가 많았잖아요. 재배 방식, 품종, 이양 시기, 재배 방식. 재배 양식, 재배 방식, 품종, 이양 시기. 이렇게 보존 개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만큼이 평년 수확량인데 여기에 한 번 더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비슷하게 조정값이 있는 거예요. 그 조정값이 가입연도 보존 개수와 보존 개수에다가 과거 평균 보존 개수를 나눠주네요. 그죠? 그럼 가입연도 보존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제가 보존 개수 아까 지역 제품이지 했기 때문에 재배 방식, 재배 품종, 그죠? 이항일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역 제품 이제 이항일자. 그러니까 재배 양식, 재배 방식, 이항일자, 품종 이거 4개잖아요. 그 중에 품종, 이항일자하고 재배 방식, 재배 양식 중에 재배 방식을 갖고 온 거네요. 친환경 재배냐, 일반 재배냐, 뭐 이런 것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종, 이항일자, 친환경 재배처럼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놨네요. 그래서 보존 개수는 뭐 3개를 곱하지? 앞에 평년 수확량 할 때는 지역 제품 이제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여기에 보존 개수는 품종, 이항일자, 친환경 재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암기 팁은 저는 C가 가입연도 보존 개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C는 품종 이항이니까 이랑 친하다 이렇게 외웠어요. C는 품종이랑 친하다. 품종, 이항일자, 친환경 재배 보존 개수를 곱하는입니다. 그래서 C는 품종이랑 친하다.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과거 평균 보존 개수는 과거 보존 개수 값을 줘요. 주면 그걸 이제 내 가입한 횟수만큼 나누면 되고 아니면 D 값을 바로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고요. 실제 조건 값을 넣어갖고 산출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예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구나 산정식이 그것만 우리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외울 때 다른 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 분의 c 이거는 나중에 죽도록 많이 보기 때문에 저절로 암기가 되는데 요 변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죠? b 마이너스 a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d가 곱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부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하죠. 근데 요거는 외울 때 저는 아부다 이렇게 외웠어요. 아부다 아부다. 그래서 a B, D, A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A 플러스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아부다 앞을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저희 암기 팁은 그랬어요. 자,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을 때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내가 신규로 가입해 그때는 평균 수확량이었기 때문에 뭘 가져온다고요? 표준 수확량을 가져온다고요. 표준 수확량이 몇 프로를? 100%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7회 시험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평균 수확량의 100%를 대부분의 품목은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근데 표준 수확량의 100%를 가지고 오지 않는 품목이 4개가 있다고 했어요. 4개가 있는데 표준 수확량의 70% 가지고 오는 품목이 4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기 팁이 70% 세일해요. 팥, 살구, 사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팥, 살구, 사과, 대추, 유자예요. 그 4개를 적으시오 라고 했으면 오히려 문제를 맞췄을 텐데 기출문제는 이 70%만 표준 수확량을 가입하는 품목 중에 나무 보장 가입을 하는 품목을 적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그 문제의 답이 나무 보장은 살구하고 유자거든요. 그래서 살구, 유자가 답이었어요. 그리고 평년 수확량은 우리가 산정식으로 계산을 하고 나면 그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가입 수확량을 결정해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이 엄청 많이 나왔어. 우리 집에 계산한 산정값이 그건 이제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평년 수확량을 계산하고 나면 한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한도가 얼마냐면 우리 처음에 가수원에 가입했을 때 그죠? 표준 수확량이 있었죠.
그리고 표준 수확량이랑은 매년 있어요. 우리 과수원에. 그죠? 우리 지역의 표준 수확량이 매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가입하는 표준 수확량이 몇 프로? 130%를 넘을 수가 없대요. 그럼 한도는 표준 수확량의 130%가 한도라는 거죠. 그 한도까지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예시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과거 수확량 조사입니다. 그러면 과거 수확량을 이제 실제 수확량이 되는 거죠. 과거 수확량을 어떻게 조사하지? 라는 거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죠? 무조건 내가 나온 조사 수확량, 우리 그 집에 딱 조사한 수확량이 그냥 과거 수확량이 되는 걸까? 하면 그건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과거 수확량. 과거 수확량은 이 A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 A값을 묻는 문제가 올해 7회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왜? 평년 수확량에서 과거 수확량을 산출하는 그 산정식이 올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또 여지없이 나왔어요. 시험의 단골 문제는 어떤 문제? 새로이 바뀌는 신규 품목이나 개정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A값은 과거 평균 수확량이고요. 과거 평균 수확량은 과거 5년간의 수확량 합에다가 가입 횟수를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시그마라고 하죠. 우리 수학 용어에서 합이라는 용어예요. 합해준다는 용어입니다. 이름은 시그마예요. 시그마. 이렇게 앞에 시그마가 붙었다는 얘기는 과거 5년간의 수확량의 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평균 수확량은 과거 5년간의 수확량의 합에다가 과거 가입 횟수를 나눠준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과거 수확량을 산출할 때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나눠지겠죠. 그죠? 그럼 우리 농지에 사고가 난 해도 있고, 농지에 사고가 난 해도 있고, 사고가 나지 않은 해도 있잖아요.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그럼 우리 그 수확량 조사 안 해서 값이 없는데 그러면 과거 수확량 어떻게 잡지? 의문이 생기겠죠. 그때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그죠?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10%를 곱해서 큰 값을 가지고 옵니다.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곱하기 1.1, 110%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값을 비교해서 큰 값이 우리 농지의 그 과거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사고가 없었을 때. 그럼 사고가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고가 있었으면 우리가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사고 그 조사 나가지고 조사 수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조사 수확량이 있어요. 평년 수확량도 있어요. 그죠? 우리 농지에 평년 수확량 있죠. 평년 수확량의 50%도 있어요. 그럼 비교는 예전에는 조사 수확량,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의 50%, 세 개를 가지고 다 비교했는데 이제는 두 개만 가지고 비교를 해요.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의 50%만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무조건 큰 값이 우리 농지의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조사 수확량, 평년 수확량의 50%가 조사 수확량이 커요? 그럼 조사 수확량. 조사 수확량보다 평년 수확량의 50%가 커요? 그러면 평년 수확량의 50%가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게 품목마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이게 진짜 과거 수확량, 특히나 올해 6회 때 6회 시험 칠 때보다 7회 시험 칠 때보다 6회 때는 더 복잡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더 복잡했어요. 근데 매년 개선이 되면서 좀 간단화되고 있기는 해요. 지금은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냥 통일돼 버렸거든요. 과거 수확량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장 조사 수확량, 평년 수확량의 50%, 평년 수확량 가지고 비교하는 품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관이 개정되는 게 보통 5월 이후에 개정이 돼서 나오는데 5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들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5월 이후에 판매한 상품들은 새롭게 개정된 약관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게 적용이 됐는데 5월 이전에 이미 판매한 작품들이 있어요. 상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밭작물에서 보면 밭작물에서 뭐가 있죠? 본감자, 그죠? 본감자, 고랭지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과수에서는 밤, 호두, 대추 이런 것들이
5월 이전에 판매가 된 그 상품들이라서 그 상품들은 그 평년 수확량의 과거 수확량 산출한 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품목은 다 바뀌었는데 우리는 내년에 시험을 치잖아요. 치기 때문에 올해 실무에서는 모두 바뀐 게 적용돼서 실무 조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바뀐 내용의 산정식을 그대로 암기하면 되겠더라. 올해 막 업무 방법서를 보고 안 바뀐 거 봄감자, 고냉지 감자, 고구마, 뭐 밤, 호두, 대추꽃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지 마세요. 바뀌는 품목만 보시면 됩니다. 바뀌는 것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곱하기 110%의 큰 값. 바뀌지 않았을 때는 120%였거든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았을 때는 평년 수확량의 한도도 표준 수확량의 150%였어요. 근데 바뀌고 난 뒤는 전부 다 130%로 바뀌었기 때문에 130% 한도 기억해 주시고, 자, 사고 안 났을 때 표준 평년의 110%의 큰 값. 사고가 났을 때는 조사 수확량, 평년 수확량 50%를 비교해서 큰 값.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암기 공식은 지금 바로는 외워지지 않지만 아보다 기억하셔가지고 a 플러스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지금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 이러지만 나중에는 a, b, c, d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입에 착착 붙어서 저절로 공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벼 용어, 전체적인 벼 정리예요. 용어 정리. 용어 정리가 나오는 것은 통칙에 나오고 벼에 나오고 나중에 원의 시설에 나온다고 했어요. 벼에 있는 용어 정리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개념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평년 수확량의 한도가 표준 수확량의 130%더라 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 보통 보험 가입은 가입 수확량으로 하는데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는 것이 평년 수확량이고, 평년 수확량이 없는 신규 가입 농지일 때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농작물에 포장하는 포장 종류들, 자, 5가지, 6가지네요. 6가지. 실은 이제 병충해는 안에 따로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죠? 예,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2항 직파불능 보장, 제2항 재직파 보장, 경작불능 보장, 수확감소 보장, 수확불능 보장. 보험금의 종류는 실은 5가지입니다. 그죠? 보험금의 종류는 5가지고 보장하는 거는 병충해도 보장하기 때문에 병충해 보장까지 들어오면 6가지가 되겠네요. 요것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고, 오늘 제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은 강의 계획서를 짜면서 이게 진짜 한 4강 정도면 논작물을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 뒤쪽에 강의하는 이제 품목이었다면 아마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논작물을 제일 처음 강의를 하다 보니 모든 개념을 천천히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 생각보다 이 강의 시간이 길어지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강의는 부득이하게 하루에 2강이 아니고 하루에 3강씩해서 이번 주는 총 6강을 해가지고 논작물 강의 정리하도록 할게요. 6강은 해야 벼, 밀까지, 그리고 그 벼의 그 문제풀이까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벼도 중요하고 저가전 종합 위험도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종합 가수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논작물 벼는 정말 꼼꼼히 봐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안에 있는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옆방을 여러 번 정도 가시고, 제가 암기 팁도 알려드렸잖아요. 암기 팁 보시고 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내 말에 노하우가 없다고 하면 제가 알려준 암기 팁을 가지고서라도 암기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